저보고 한국 노선으로 가라고요? 발령 소식을 듣고 울먹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15년간 하늘을 누비며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신입 때는 주로 독일 내 단거리 노선에서 비행하며 실력을 키웠고, 이후에는 유럽의 다양한 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노선까지 맡으며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죠. 같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언어와 관습을 가진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신입 시절 아시아 노선을 몇 번 경험한 후 저는 그곳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아시아 노선을 비행했던 것은 도쿄로 향하는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당시 선배의 대타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터라 큰 걱정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조용히 비행을 즐기고 있었고, 간단한 요청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행이 끝나고 복귀한 후 회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컴플레인이 접수됐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메일을 열어보니 길게 쓰인 컴플레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객이 작성한 메일에는 제가 불친절하게 행동했고 문의 사항에 대해 성의 없이 답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메일의 내용을 곱씹어 보니 대강 어떤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승객의 요청을 처리하느라 한 승객에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분도 괜찮다고 대답했기에 나중에 더 잘 응대하면 되겠지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컴플레인은 제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회사 내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 이후로는 아시아 노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시아 노선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노선이었는데 이전 도쿄 노선의 경험이 떠오르며 걱정과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어쩌지? 내가 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베이징 노선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승객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부 승객들이 항공사 규칙과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힘든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하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죠. 그 외에도 한 아이가 비행기 통로에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길래 아이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했더니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이가 답답해서 조금 뛰어다닌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는 식으로요. 그 비행은 정말이지 정신이 쏙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컴플레인 사건과 베이징에서의 승객 반응은 제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노선은 절대 타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는 북미와 유럽 노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의 비행은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아시아 노선을 배정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국행 노선이었어요. 상사의 말로는 한국 노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힘들지 않을 거야. 승객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한 편이야. 라는 격려였지만 제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걱정이 가득했죠. 신입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국 노선을 가느니 그냥 퇴사를 할까? 회사가 요즘 어렵다고 하더니 구조조정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아시아 노선에 대한 내 편견이 잘못된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국 스스로 내린 결론은 우선 다녀와 보자였습니다. 다녀와서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때는 퇴사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륙전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도쿄와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최대한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또다시 컴플레인에 휘말릴 수는 없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티켓팅을 하며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켓팅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줄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지?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관찰한 결과 한국 분들은 체크인 줄에 서 있는 동안 이미 티켓과 여권을 꺼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기 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신이 부를 때 그제야 가방을 열고 티켓과 여권을 찾기 시작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티켓팅 과정이 자연스럽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객들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니 티켓팅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더군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과 질서를 중요시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안전벨트 착용을 여러 승객들에게 안내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귀찮아하거나 답답하다고 느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안전벨트를 왜 꼭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승무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더군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승객들이 항공사 규정을 잘 따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때부터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꺼내두는 것도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도 모두 그런 태도의 일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은 단지 몇몇 승객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 탑승한 대부분의 한국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비행기에서의 질서 정연함이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기내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릴 때에도 빠르고 깔끔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몸을 빼주며 배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항공 여행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높은 시민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정말 다양한 승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노선에서도 규정을 잘 지키는 승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서도 승무원과 승객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줄을 설 때 느긋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니 비행기 출발 준비가 평소보다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도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규칙을 따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체크인에서 탑승, 안전벨트 착용까지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한국 승객들이 가진 특유의 책임감과 배려심, 그리고 효율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입 때 경험했던 다른 아시아 노선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노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 짧은 경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은 단순히 항공사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넘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행 동안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의 기내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기내식 서비스였습니다. 승무원 경력 15년 동안 기내식을 나눠드릴 때마다 예외 없이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받는 순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음식 종류를 놓고 승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청이 쇄도의 시간 안에 모든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 노선에서 기내식을 나눠드리면서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내식 카트를 밀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카트가 좌석 사이를 지나가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이미 테이블을 내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승무원이 다가간 후에야 테이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테이블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만으로도 기내식 서비스를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빨리 음식이 승객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덕분에 나중에 음식을 받는 승객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불만을 표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제게 있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나눠드리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모두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럽이나 북미 노선에서는 가끔씩 승객들이 승무원을 당연히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 감사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한국 승객들의 예의 바른 태도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내식 트레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여기저기 흘리거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경우를 이전에 많이 봤던 터라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신선했어요. 승객들이 먼저 쓰레기를 잘 정리해둔 덕분에 저는 트레이를 받으면서 바로 정리하고 카트에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거 속도가 빨라지고 기내의 질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점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월한 비행을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거죠. 제 표정이 편안해지는 것을 눈치챈 후배, 승무원이 다가와 장난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선배, 제가 한국 노선은 다른 노선이랑 다르니 걱정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믿으시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후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전에 도쿄와 베이징 노선을 경험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에 한국 노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배의 말처럼 한국 노선이 그동안 제가 알던 다른 아시아 노선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나니 대부분의 승객들이 식사를 마친 후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승객은 헤드폰을 끼고 영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대화조차도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노선을 비행하며 기내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승객들의 큰 목소리로 인한 소음이나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다른 승객들로부터 불만을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노선의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노선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지. 그런데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잖아. 한국 노선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행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승객들이 비행기를 내리기까지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신입 시절 겪었던 여러 노선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 떠올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자 승객들은 하나둘 일어나 짐칸을 열어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단지 자신의 짐을 꺼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자리 승객, 특히 어르신들의 짐을 꺼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젊은 승객이 일어나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짐을 꺼내주며 이거 맞으세요? 라고 확인하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다른 노선에서는 승객들이 자신의 짐을 꺼내기도 바쁘고 때로는 좁은 통로에서 서로 부딪히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각자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교육받은 걸까? 아니면 이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런 배려심을 형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게이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승무원들은 비행기 문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저희에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 인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특히 몇몇 승객들은 저희의 눈을 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듯 말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노선에 배정받았을 때 가졌던 저의 걱정과 불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편견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승객들도 분명 다른 아시아 노선들처럼 힘들겠지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나라의 승객들보다도 질서정연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승무원들에게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게이트를 나서는 마지막 승객을 보내고 저는 비행기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 사람들을 오해했구나. 도쿄와 베이징 노선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 노선도 분명 비슷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의 경험은 제게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저는 계속 한국 승객들의 태도와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도와주는 모습,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 내내 느꼈던 작은 불편함마저도 잊게 만들 정도로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제가 그동안 승무원으로서 경험했던 어떤 일들과도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로 복귀한 저는 팀장님과 이번 한국 노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게 한국 노선은 어땠냐고 물으셨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너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고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만약 또 한국 노선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노선은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야. 그래서 경쟁이 꽤 치열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노선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노선은 단순히 업무가 수월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승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느껴지는 감사와 배려의 정서,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질서 있는 태도는 저에게 일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행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일부분만 경험했을 뿐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예의 바르다면 이 나라의 문화는 얼마나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음식,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한국 노선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과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노선에서의 경험은 단지 한 번의 특별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노선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두 손을 들고 기꺼이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또 다른 승객들과의 인연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